반갑습니다. 토토로 부업하는 사람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스톤 빌라 대 파리 생제르맹 경기입니다. 1차전은 말 그대로 드라마였습니다. 프랑스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시작부터 빌라는 모건 로저스의 깜짝 선제골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영국 왕세자 윌리엄 왕자도 이 장면에 열광했죠. 하지만 이후의 흐름은 완전히 PSG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두에와 크바라츠엘리아가 각각 멋진 골을 넣었고 경기 막판 92분에는 누노 멘데스의 마무리까지 더해져 3대1. 빌라 입장에선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물론 두 골 차는 챔스에서 뒤집기 불가능한 점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빌라는 유럽대회 토너먼트에서 1차전을 두 골 차로 패한 두 번의 사례에 모두 결국 탈락했습니다.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초반 70분간은 부진했지만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마지막 20분 만에 와킨스, 맥긴, 말렌의 연속골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PSG에서 임대온 마르코, 아센시오가 두 번의 페널티를 놓치는 상황에서 나온 승리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빌라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로도 챔스 진출권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무엇보다 빌라 파크 홈에서는 17경기 연속 무패, 최근 4경기 연속 홈승, 그리고 최근 8경기 중 7경기에서 최소 2골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메리 감독은 유럽대회 홈경기에서도 최근 13경기 중 11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자랑하죠. 다만 PSG도 예전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조별리그 초반 부진했던 팀이 어느새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갈락티코를 내려놓고 루이스 엘리케 감독과 루이스 캄포스 단장이 중심이 된 젊은 PSG는 팀으로서 훨씬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PSG는 챔스에서 1차전 2골차 승리 후 탈락한 적이 3번이나 있고 2017년 바르셀로나 원정 6대1 대참사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죠. 만약 이번에 빌라에 역전당한다면 챔스 역사상 4번째로 2골차 승리 후 탈락하는 첫 팀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PSG는 리그에서도 이미 리그왕 우승 확정, 주말 경기도 쉬면서 체력을 온전히 비축했습니다.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16연승, 그 중에는 리버풀 원정 승리도 포함돼 있죠. 경기 흐름은 빌라는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PSG의 빠른 역습과 측면 돌파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죠. 특히 크바라츠엘리아, 두에, 그리고 비티냐의 공격 조합은 공간이 열릴 때 더욱 위협적입니다. 빌라도 홈에서는 화력이 강하므로 양팀 모두 득점 가능성은 높습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두 번째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대 FC 바르셀로나 대결입니다. 도르트문트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그야말로 리버스 리몬타다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1차전 결과는 충격적인 0대4 완패. 바르셀로나가 한 발 먼저 4강 진출을 예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바르셀로나는 과거 MSN 트리오, 메시, 네이마르, 수아레스 시절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강력한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격 조합은 하피냐, 라민, 야말, 레반도프스키. 1차전에서는 이 셋 모두 맹활약했죠. 특히 레반도프스키는 친정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렸고 하피냐는 메시가 보유한 챔스 단일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19개의 어깨를 나란히 하며 팀의 중심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 정도면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도르트문트의 시즌도 썩 좋진 않습니다. 최근 경기력 역시 꾸준하지 않고 홈 경기 성적은 더 실망스럽습니다. 최근 홈 12경기 중 단 3승, 바르셀로나와의 조별리그 홈 경기에서도 2대3으로 패했죠. 유럽 대항전에서 바르셀로나 상대 6경기 무승, 유일하게 더 긴 부진은 90년대 레인저스와의 7연속 무승뿐입니다. 주말 경기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어느 정도 자존심을 회복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리그 경기. 챔스 8강 2차전이라는 극한의 압박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2025년에 단 한 번도 패배가 없고 현재 24경기 무패 행진 중입니다. 이미 수페르코파 우승을 차지했고 라리가 1위, 코파델레이 결승 진출, 그리고 챔스 4강 눈앞이라는 사관왕을 노리는 시즌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은 도르트문트는 무조건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바르셀로나의 빠른 공격 전환에 취약할 가능성이 커지죠. 야말과 하피냐의 스피드는 도르트문트 수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레반도프스키는 언제든지 찬스를 골로 바꿔줄 선수입니다. 도르트문트도 홈에서 최소한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득점에 나설 것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세 번째로 인터 밀란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입니다. 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인터 밀란이 2대1의 리드를 안고 바이에른 뮌헨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1차전에서 인터는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며 4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죠. 먼저 1차전을 간단히 복기해보면 인터는 정말 교과서적인 역습으로 선제골을 만들었고 한 차례 동점을 허용했지만 88분에 다비데 프라테시가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2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상대가 몰아치던 후반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은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승리로 인터는 챔피언스리그에서 5연승 그리고 홈에서 14경기 연속 무패라는 강력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록은 현재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긴 홈 무패 기록입니다. 산시로가 어떤 곳인지 상대팀이 뼈저리게 느끼는 구간이죠. 이번 시즌 인터는 단지 이 경기뿐 아니라 전 대회를 통틀어 12경기 연속 무패 세리에 A에서도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칼리아리와의 리그 경기에서도 3대1로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유지했죠. 전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통계가 많습니다. 인터는 챔피언스리그에서 1차전을 이긴 23번 중 21번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습니다. 물론 작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처럼 변수는 존재하지만 그만큼 경험이 풍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이에른은 전통적으로 강팀이지만 최근 분위기는 썩 좋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도르트문트와의 대여 클라시커에서 2대2로 비기며 리그 우승 경쟁에선 유리한 고지를 잡았지만 경기 내용은 불안했습니다. 결정력 부족과 수비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죠. 게다가 1차전 패배는 바이에른이 유럽 대회에서 홈에서 진 첫 경기였고 그 전 마지막 홈패는 무려 4년 전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였습니다. 물론 바이에른도 희망적인 통계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인터 밀란 원정에서는 사전 전승, 특히 3번의 챔스 경기에서 모두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단일팀 상대로 인터가 이렇게 약한 상대는 드뭅니다. 하지만 현재 바이에른의 흐름과 감독 빈센트 콤파니의 전술 완성도를 고려할 때 산시로에서 또다시 그 결과를 재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상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인터는 수비 조직력이 매우 단단하고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 한방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할 겁니다. 반면 바이에른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은 바이에른이 다득점을 노릴수록 인터는 더 단단하게 잠그고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자기 감독의 스타일상 빠른 시간 내에 실점하지 않는 이상 라인을 크게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양팀 모두 수비 집중도는 괜찮지만 공격 전개는 무거운 흐름이 많습니다. 추천픽은 언더이며 배당픽은 무승부입니다. 네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대 아스날 대결입니다. 1차전에서 아스날에게 0대3 완패를 당하며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 가능성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1차전은 아스날의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디클란 라이스가 2개의 프리킥 골, 그리고 미켈 메리노가 감각적인 추가골을 터뜨리며 에미레이츠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죠. 레알은 슈팅 하나 제대로 못해보며 완패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역사에서 1차전 3골 차로 패한 레알은 이전 5번 중 4번 탈락했습니다. 수비는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최근 챔스 홈 10경기 연속 실점, 이건 아스날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베르나베우에서도 무실점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니까요. 주말 리그에서도 레알은 알라베스 상대로 1대0 승리, 득점은 겨우 카마빈가가 기록했고 음바페는 퇴장을 당했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아스날은 현재 9경기 무패 행진 중이고 최근 8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주말에는 브렌트포드와 1대1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한 상태였고 챔스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는 상황입니다. 1차전에서 하베르츠, 가브리엘 제주스,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빠졌음에도 3대0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아스날은 충분히 자격 있는 4강 후보입니다.
무엇보다 아스날은 레알 마드리드와 공식 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 흐름은 레알은 초반부터 몰아칠 것입니다. 특히 전반 10분은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 구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크고 아스날의 빠른 역습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카, 마르티넬리, 웨데고르의 연계 플레이는 레알의 느린 수비 라인을 공략할 핵심 무기입니다. 반면 레알은 세트피스나 1대1 돌파 위주의 공격 전개를 통해 최소 두세 골을 노릴 텐데 후반 체력 저하 시 실점 가능성도 높습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를 통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향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현재 뉴캐슬은 리그에서 4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4대1로 대파하며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12위로 맨시티에게 5대2로 패배한 후 승점 43점으로 시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최근 폼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맨유와의 경기에서 상대를 압도하며 13회의 하이 턴오버와 6번의 빅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승리는 5연승을 거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단 3골만을 허용한 뉴캐슬의 수비력도 돋보입니다. 특히 최전방에서의 득점력은 눈부십니다. 최근 4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며 공격이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에디 하우 감독이 폐렴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없고 제이슨 틴달 부감독이 경기를 이끌 예정입니다. 뉴캐슬이 승리하면 59점으로 3위로 올라서며 6위 첼시와의 승점 차를 5점으로 벌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홈 경기에서 뉴캐슬은 최근 4승 1무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8경기 중 6승을 기록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2대0 리드를 잡고도 결국 3대2로 패배하며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팰리스는 최근 18경기에서 4번만 패배, 그 외에는 10승 3무를 기록하며 매우 좋은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6승 1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12번의 픽찬스를 허용하며 문제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5번의 무실점을 기록한 만큼 수비 조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비수 마르쿠스 게이의 복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게이의 복귀로 수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뉴캐슬의 강력한 공격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원정에서 최근 6경기에서 6승을 거두며 무실점 승리를 달성했으므로 원정 성적은 매우 강력합니다. 양팀 모두 득점 능력이 뛰어나고 수비에서는 약간의 허점을 보이고 있어 득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캐슬은 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득점을 노리겠지만 팰리스도 최근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쉽사리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